이번엔 또 그 역술인의 밥줄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고 뭐 지금도 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삼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통병반이 아니고 당구반 테마를 잡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제 생각이나 삶이 과거로 좀 해양하는 일이 좀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내용도 모르고 중요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고 그런 시절을 한참 지나 이제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묘한 감정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자, 현대도 아주 중요하게 역술인들에게 생기에 도움이 되는 삼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봅시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테고 여기도 삼재도 기준이 삼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삼합인가 방합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살론에서는 대부분이 삼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유축생은 그러니까 사유축 숙년에 태어난 출생한 자들은 삼재가 해자 축으로 해에서 들어와서 자에서 묵고 축으로 나간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들 뭐 암기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는 게 좋지만 굳이 암기하시는데 애로가 있는 분은 사유축 삼합은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출발점이 시작하는 사의 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의 충에서 사의 충을 하니까 해자축. 그래서 해에서 들어오고 자에서 묵은 삼재가 되고 축에서 날삼재가 되는 거예요. 신자진생은 인신충에서 시작하여 임묘진으로 빠져나간다. 해묘미생은 사의 충으로 들어와서 오에 머물고 미로 빠져나간다. 인호술생은 뭐 당연히 인신충 그래서 신년에 들어와서 유에 머물고 술에 나간다. 그래도 이 안에도 뭐 삼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제 알아보시고 역사 속에 삼재의 사건은 조선시대 관찰해 보면 몇 군데 그 사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숙종실록에도 보면 숙종이 그때 당시에 장희빈을 다시 중전으로 모시기 위해서 작업을 벌리던 팀들이 기존 중전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어느 해에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알아듣기 좋게는 양밥을 했어요. 그리고 뭐 구슬하거나 뭐 어디 뭐 인형을 만들어서 뭐 바늘로 찌르거나 뭐 다리몽대를 부수거나 태우거나 뭐 이런 행위를 했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들키게 되고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묻게 될 때 역술가들이 쓰기는 그 시절에 역술가들이 쓰기는 주 대상자인 그 사건의 수혜자인 장희빈의 삼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벌렸으니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장희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삼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는 사기 안에 그 외에도 삼재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삼재는 좀 오래된 이야기다, 그지요? 삼재 반란.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무속, 종교, 정치, 모든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쓸 때에는 제가 옆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인간은 어느 시점 기간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는 자숙해야 된다. 자기가 해당되는 어떤 그 휴식 연재가 있듯이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활동이나 행동을 제약하는 조건으로도 썼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조금 명리하고는 달리
이거 명리에서 나온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삼재가. 아무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명리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삼재, 대장군 을 쓰는 이런 경우를 음양술가라고 그래요. 음양술사 또는 음양술가. 음양을 가지고 노는데 그 조건은 12지지가 되겠죠. 천간지지가. 그래서 그 큰 틀에서는 명리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으로 따지면 앞서 배운 우리가 대장군이나 삼살방이나 기타 또 조금 전에 한 건 뭡니까? 상문조객이나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삼재나는 기본에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새가 바뀌거나 해서 숙지할 때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이랬을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아주 좋은 내용은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중에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휴식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의 밸런스를 찾아라. 근데 명리에서는 12년 중에 3년은 자수각어라. 12일 중에 3일이니까 사실은 서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또 그 중에 또 수요일 예배도 있고 하니까 비슷할 거예요. 인간의 그 생체적인 리듬, 정신적인 리듬을 보면 어떤 생각에 매몰되어 전진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거를 리듬을 가지고 쉬어가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삼재만 보면 12년 중에서 3년은 스스로 자수가면서 과거도 돌이켜보고 일을 벌리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일을 마무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신경 써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삼재가 맞다는 게 아니고 이 사상이 맞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업하는 일에 매달려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나 2주일에 2, 3일 정도는 영업하면서 정리되지 못한 것들 또는 AS 해야 될 것들을 챙겨가면서 한다면 멀리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 한 주 동안 또는 열흘 동안의 자기 삶을 관찰해보고 피드백 해보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 삼재의 문제를 어쨌든 3번 씻는 거 삼재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나? 그런데 거기엔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면 긍정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과정을 살펴 피드백할 생각은 안 하고 해필 그때가 삼재에 걸리면 모든 걸 삼재로 돌려요. 아버지 죽은 것도 삼재, 엄마 죽은 것도 삼재, 불난 것도 삼재, 시험에 떨어진 것도 삼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삼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같은 해 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시 칠 때 8, 90%는 같은 띠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묘하게 같은 띠가 고3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시하는데 떨어진 부모만 우리 아이가 삼재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이가 떨어지면 삼재래.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그분들한테는 맞지. 왜냐하면 하느님이나 성모 마리아가 우리 아이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명리에 나오던 동양사상에 나오는 삼재가 그전에는 없던 삼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이 목을 쪼는 바람에 우리 아만 그렇다. 그러면 그 띠에 해당되는 나머지 학생은 예를 들어서 뱀띠가 19살에 시험을 쳐서 삼재가 걸리면 그때는 서울대생이 하나도 안 나와야지. 그런데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받고 위안을 받는 데에 삼재의 내용이나 대장군방이나 삼살방이나 기타 명리의 어떤 이론이 쓰이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을 밝혀내고 거기서 피드백해서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갈 수 있는 많은 사안에서도 왜 말 같지 않은 3제의 현혹이 돼서 그 기간은 유명무실하게 보낼까? 제가 이거는 경험상으로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번 자기가 문제가 있고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을 삼재 또는 명리학적 관점에 뭐 충이 와서 무엇이 어째서 해가지고 한번 매몰되고 나면 똑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절름발이가 돼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런 애로를 겪거나 어려울 때는 명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삼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문제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해석하는데 명리학적으로 봐도.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는데 기존 우리의 명리는 사주팔자로는 식간십이지는 아주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시생일을 한다면 지역, 공간, 지역이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인간, 인연관계 이런 거를 살펴서 조언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재에 한번 딱 메모리 되면 그 이상 다른 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런 삼재를 무슨 띠가 무슨 띠를 만나서가 아니고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이 곧 삼재다. 세 가지 우환을 만드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몸을 함부로 쓰거나 말을 함부로 조잘거리거나 나부대거나 생각 실제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대도 이 의념을 마음대로 썼을 때 우리 생활 속에 리듬이 깨지고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 말한 여기에 우리가 더 좀 생각을 가지고 꼭 불교 이야기를 떠나서 그냥 12년 중에 3년은 자숙하는데 그런 의미로 삼재년이 온다면 차라리 10간 12지를 통한 명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인과 진행 과정과 결과에 현실하고 맞물려서 무엇이 부족하고 헤쳐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현명하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뭐 가벼운 일에 제가 뭐 큰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어떤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학문도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잔재가 남아 있기도 한데 지금 우리는 뭐 동양의학의 발전도 영리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깊이를 모르고 그냥 목기하면 간담, 화기하면 심소장, 뭐 토기하면 위장, 비장, 사고 이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약을 처방하는데 5분 6기 어떻게 적용하겠다. 백전백표로 사람 잡습니다. 지금 한의학도 굉장히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같은 목기 안에서도 적어도 118가지 이상으로 분류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진료하고 있으니 제 어릴 때 배울 때 같이 사주에 목기에 충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간담에 문제가 생긴다. 또 토가 진술충미가 충을 하고 있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진술충미를 썼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속이 디비져가 일찍 가야 되는데 그분 장수하셨어요. 장수하셨어요. 팔자를 보고 그 팔자에 수기가 없으면 씨앗이 없다. 신장 자궁이 안 좋을 것이며 인내력이 약하고 꾸준한 지구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거 있는데 그게 몸에 적용할 때에는 이미 의학적으로 대단히 발전이 이루었으니 그게 명리에서 심리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거에는 그렇게 적용될지 모르더라도
의학까지 확대하지 말라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요즘 그렇게 하시다가는 본의 아니게 그런 습관이 들어 있으시면 100% 돌팔이라는 소리 듣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쪽에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온육기법이나 명리에서 바라보는 그 의학이 발전되어 있으니 그런 발전되어 있는 부분에 시중에서 더 공부를 하셔야지, 예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적어놓은 식간 12지가 우리 몸에 어디에 배속이 되고 가지고 거기 축이 오니까 거기가 째지지 않았냐, 빵꾸가 안 났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시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자, 현상과 해석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4개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살펴봅시다.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여러분, 지금 그림자는 돌고래 같습니까? 뭐 오리 같습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밑에 그림에서 좌측에 있는 거는 모래, 백사장 위에, 그게 저 있는 놈이 그림자가 저렇게 되진 않을 거고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게. 하여튼 날개는 안 펴고 있는데 그림자가 저리에 있어서 저는 저 위에 지금 독수리가 저놈을 향해서 지금 포획을 하기 위해 있는데, 원래 실존의 그림자는 가려지고 독수리나 맹금류의 그림자가 덮쳐 있는 것 같아요. 또 우측 상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도 우리는 현상과 해석이라는 문제에서 해석이 정말 다양하고 또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문화나 정치, 예술, 경제, 기타가 발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석한 것이 그 현상과 얼마나 맞닥뜨리고 본질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히 함부로 확단할 수 없다는 것만 이 시간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본 부분이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느낀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생살이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진 것보다도 부족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류 역사의 시간, 공간, 또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는 인간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지식이나 확신이 과연 본질과 얼마나 맞닥뜨려 있을까는 우리 스스로가 현명하게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다고 현상을 해석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머물거리거나, 특히 명리 공부에서 그렇게 저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문제에 부닥쳐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나, 항상 그 내면에는 현상과 해석 사이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착각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분적이라는 것만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서 여러분들 미래의 여러분 수용적인 확장성이 굉장히 폭이 넓다고 저는 봐지고, 그러한 자세로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작은 징조를 갖고 큰 현실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으로 왜곡된 어떤 부분을 갖고도 현상을 역으로 추적해낼 수도 있다. 그런 방법을 위해서도 우리는 현상과 해석 사이에는 얼마든지 오류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우리 공부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1부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양해주시고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